오늘은 신신명 34번째 시간입니다. 119번 구절부터 122번 구절까지 하겠습니다. 진여 법계 무타무자 요급상응 유언불이. 진여 법계는 진리와 같은 법의 세계는 진리와 같은 법의 세계 무타무자 나도 없고 남도 없다. 무타무자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요급상응 재빨리 상응코자 한다면 유언불이 오직 둘 아님을 말할 뿐이다. 유언불이 오직 둘이 아님을 말할 뿐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진여 법계 무타무자 진리와 같은 법의 세계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진리와 같은 법의 세계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요급상응 유언불이 재빨리 상응코자 한다면 오직 둘이 아님을 말할 뿐이다. 재빨리 상응코자 한다면 오직 둘이 아님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삶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84,000가지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같은 법의 세계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타불이, 우리가 자타불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분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별을 벗어나 있다. 분별을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재빨리 상응코자 한다면 이거에 자타불이 진여법계 이런 거에 재빨리 상응코자 한다면 그냥 이거죠. 오직 둘이 아니면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불이법이죠. 그냥 이거다. 불이법 그냥 이거다. 이것만 말한다는 거죠. 불이 정도만 말할 뿐이다. 근데 이제 이거 말이고 실제는 그냥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죠. 실제는 그냥 자기 마음을 그냥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달을 뿐이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이제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서 이 깨달은 마음, 이게 스스로 증명을 해줍니다. 스스로 증명을 해주니까 내 마음이 뭔가 모르죠.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이렇게 가르쳐 드리죠. 자기 마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마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이렇게 깨워 드리는 거죠. 여기서 생각을 꿈을 깨시라고 이렇게 깨워 드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이렇게 깨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문을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죠. 꾸준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득 자기도 모르게 깨닫는 거죠. 알게 깨닫는 그런 깨달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다 생각이고 지식이죠. 생각이고 지식이고 이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는 거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는 건 생각이고 생각은 분별이고 분별은 망상이에요. 분별은 망상이다. 분별은 실상이 아니다. 분별은 망상이다. 이게 분별이 망상임을 깨닫게 되면 망상이고 실상이다 뭐 이런 말도 해요. 그거는 이제 깨달은 세계에서 하는 말이죠. 깨닫고 나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분별도 없고 망상도 없고 실상도 없고, 그러니까 분별이 곧 실상이고 망상이고 실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분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달아야지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이제 방편의 말씀은 두 번째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다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고, 우선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닫는 일이 급하다. 급선무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순간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죠.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루 안에 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도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1시간 안에 도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도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숨 한번 들이쉬는데 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도에 가깝구나, 도에 통했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한번 들이쉬지 못하고 숨 한번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순간순간 찰나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찰나생, 찰나멸 이런 말도 해요. 찰나생, 찰나멸. 찰나에 태어나고 찰나간에 죽는다. 삶과 죽음은 이 한 찰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여기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험을 해요. 경험.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방편의 말씀들은 다 이 세계의 삶의 경험이다. 이 세계의 삶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짜깁기를 한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짜깁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세계의 경험을 그럴듯하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을 그렇게 하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 삶이 그렇고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은 수없이 할 수 있어요. 이 방편의 말이라는 이름으로 진여 법계다. 그냥 이 자리에 말하는 거잖아요. 무타 무자다. 나도 없고 남도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은 분별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분별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급상응, 재빨리 상응코자 한다면, 즉,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개합하고자 한다면, 유언불이 오직 둘이 아님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불이법만 말한다. 견성이 곧 불이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품을 보고 있으면 분별이 없어요. 성품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 분별이 없어요. 성품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분별을 벗어났다고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벗어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벗어나 있다.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의 뿌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품을 보면 분별을 벗어나 있어요. 이게 불이법이에요. 성품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필요한 생각을 하지만 성품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이다.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품을 보고 있으면 정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편이라는 이름을 세워서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방편의 말도 하고, 성품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방편의 말도 하고, 성품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 그냥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에요.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물론 밝게 깨어있다는 말도 한 생각 일으킨 방편의 말이죠. 그렇죠. 밝게 깨어있다. 이것도 한 생각 일으킨 방편의 말이지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계속 이제 법문을 듣고 그냥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냥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겠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한번 죽어야 된다. 생각이 한번 끊어져야 된다. 생각은 포기돼야 된다. 그렇지만 깨닫고자 하는 발심은 포기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한번 죽고 포기가 되고 문득 불현듯 이게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아는 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 바탕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품을 본다. 견성이라고 하잖아요. 드러나니까 보는 겁니다. 근데 뭘 보냐? 그러면 내용문은 없다. 그냥 성품을 본다. 자기 스스로 증명이 돼요. 그냥 성품을 보고 살면 이게 이제 불이법이죠. 분별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분별은 망상인데 이건 습관이에요. 중생의 습관이죠. 평생을 이렇게 분별 망상하면서 살았죠.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분별 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이 남아있다. 이제 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분별 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문득 이 자리를 자기도 모르게 문득 깨닫고 그러면 이 자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품만 보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또 먹고 자고 일하고 의식주 생활하면서 또 살죠. 똑같이 겉으로는 중생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도 계속 일어나죠. 분별망상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히고 끌려가요. 그러면 괴로워요. 싫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를 챙기죠. 뭐라고 할 것이 없는 이 해탈세계 이 자리를 챙기면 또 문득 챙기면 또 바로 이 자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또 살아가죠. 또 살아가는데 또 금방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분별망상에 세속에 끌려가요. 또 끌려가면 또 금방 또 알아차려져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동원하지 않고도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면 분별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바로 분별세계를 벗어나죠. 다시 이 자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분별에 끌려갔다가 다시 이 자리가 드러났다가 분별에 끌려갔다가 드러났다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유롭지가 못하죠. 분별망상을 세속을 살아야 되니까 분별망상을 해야 되죠. 분별망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속은 분별망상 세계니까 분별망상을 하면서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번뇌가 없는 그 해탈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은 여기까지고 이제 직접 깨달아 봐야지 자기가 공감하고 실감하고 맛을 볼 수가 있어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말이에요, 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말은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깨달아라 하는 데까지가 이제 말이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 자리, 그냥 이거죠.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달아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분별망상하는 습관, 그게 있어가지고 습관이 아직도 강하게 힘이 남아있고, 그 습관이 계속 작동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이제 거기에 또, 빨려가요. 끄달려가요. 그럼 또 싫죠. 그럼 또 이 자리를 또 챙기게 되고, 이렇게 끌려갔다가 챙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근데 이건 수행은 아니에요. 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성품 이 자리를 문득 깨달으면 이게 드러나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살아요. 여기서 자기는, 처음에는 이제 자기 딴에는 그냥 여기서 산다고 사는데, 워낙 분별망상하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분별망상에 쑥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금방 이거 불편하니까 금방 이걸 또 이렇게 찾게 되죠. 그럼 금방 또 드러나요. 한 번 찾았던 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금방 또 드러나면 또 편안하죠. 그러면 아무 일이 또 없죠. 그럼 또 이렇게 이걸 보고 살아가죠. 이걸 보고 살아가다가 보면 또, 어, 이제 세상에서 또 일을 하면서 사니까 또 생각도 하고, 이렇게 사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에 금방 끌려가죠. 그럼 끌려갔다가 또, 그러면 또 금방 싫고 불편해요. 그럼 얼른 또, 아, 또 내가 끌려갔구나 하는 즉시 또 이제 이게 드러나죠. 이게 또 이렇게, 찾아지죠. 그럼 이렇게 얼른 또 드러나면 또 아무 일이 없고 또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한 3년에서 5년은 걸릴 겁니다. 한 3년에서 5년은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또 빠른 사람도 있고 좀 늦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탈 세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중세계 분별 망상 세계에 끌려갔다가 또 해탈 세계에 있다가 분별 망상 세계에 또 끌려갔다가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불편해요. 분명히 자기가 이 자리를 체험해서 이 해탈 세계에 사는데 그러니까 좋죠. 좋은데 또 분별 망상을 하면 또 끌려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싫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당연히 있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 자리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도 뭐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기가.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냥 이거를 보고 있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뭘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완벽하거든요. 이 자리는. 여기는 완벽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좋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 생각 따라서 뭘 해야 되잖아요. 또는 하지 말아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불편하죠. 이게 이제 아직 공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아직 불이법의 개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자기가 방법이 없으니까 무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래도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수밖에 다른 일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보고 살아가죠. 그냥 이 자리에서 살아가요. 그냥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이제 쭉 한 3년에서 5년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역시 불이법의 계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렇게 하나로 되는 계합의 체험을 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생각 세계가 따로 있고 해탈 세계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가 돼 가지고 아무리 분별망상을 해도 그냥 해탈 세계고, 해탈 세계에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분별망상을 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이제 걸림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분별망상을 하면서 세속을 먹고 자고 일하고 의식주생활을 하면서 세속을 잘 살아가고, 그렇게 분별망상을 하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세속생활을 하는데 문득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서 아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해탈이다, 순간순간 공이다. 그러니까 온갖 분별 망상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고, 온갖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걸림없이 사니까. 막 온갖 생각을 하고 분별 망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도 잘 안 만나고, TV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완전히 이제 이 자리만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끌려가는 분별 망상을 안 하게 되죠. 안 하려고 했죠. 그 전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오롯이 비록 분별망상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이 성품만 보고 이 자리에서 그냥 꾸준히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고,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고를 수천 번 수만 번 할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롯이 이것뿐이다, 이것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문득 우리 마음이 본래 하나였다고 하듯이 소위 말해서 불이법의 계합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는 아무리 분별망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여전히 법이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둘이 아니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힘이 확 생기고 비로소 중도법에 대한 실상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서 경전의 말씀들이 다 와닿고, 그리고 이제 경전의 말씀을 자기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강설을 할 수 있게 돼요. 중도에 개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싫었는데, 어느 날 문득 벽시계를 보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침 분침이 싹 사라지고 흰 벽 모양으로 둥근 원판이 같은 게 생기더니 선이 하나 쫙 그어지더니 그게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바퀴 돌아서 딱 개합이 되는데, 마치 뚜껑이 딱 닫히는 것처럼, 철커덕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갑자기 딱 이렇게 하나가 돼서 흔들림 없이 딱 개합이 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지고, 이제 아무리 망상을 해도 그냥 망상이고 실상이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틀림이 없더라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이제 분별망상에 혹시라도 끌려갈까 봐서 TV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일절, 그 말하자면
망상거리들을 없애버렸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분별망상에 안 끌려가려고. 그게 필요합니다. 왜?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분별망상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분별이 없는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공부가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힘을 실어줘야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그 끌려가는 힘과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지키는 힘이 같아진다 이거예요. 팽팽하게 같아져요. 그러면서 딱 하나로 결합이 된다.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하나로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중도법에 결합을 했다. 실상에 결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냥 살죠. 그냥 중도 실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한동안은 정말 그 중생보다 더 중생 같은 삶을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할 거 마음대로 하죠. 분별할 거 마음대로 하죠. 망상할 거 마음대로 하죠. 근데 끄달림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 성품 자리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성품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성품만 보면서도 온갖 생각을 하고 일할 거 다 하고 의식주 생활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온갖 생각을 해도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멋대로 행동을 한다고 할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도 어긋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뭐 실수하는 게 별로 없고 거의 없고, 후회, 근심 걱정, 번뇌 없고,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 후회가 없죠. 그러니까 여법하다, 진여법계, 이렇게 무타무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불이중도법이 실현이 됐다, 드러났다, 이렇게 방편을 쓸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을 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개합하고 나서 정말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거의 한 5년 이상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5년 이상을 5년에서 아마 5년에서 한 7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5년에서 8년. 5년에서 8년은 그렇게 중도 개합하고 나서, 중도 개합 이후입니다. 중도 개합 이후에 한 5년에서 8년은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살아요. 정말 걸림없이 아무 일 없이. 그런데 이제 개합 이후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불이 중도가 그 깨달음의 실상이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방편이. 그러니까 불이 중도에 개합하면 공부가 끝난 줄 알았어요. 공부가 끝난 줄 알았는데, 물론 이치적으로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적인 측면에서는 부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에 그 뿌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깊어요. 특히 나다 하는 거, 아상의 뿌리가 아주 기본이죠. 그 근본이죠. 그 아상의 뿌리가 근본인데, 이 아상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없이 이렇게 살잖아요. 걸림없이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한 10년쯤,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그,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혹, 문득 자기도 모르는 어떤 경계가 불쑥, 드러나면,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목이 약간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착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공통적인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땐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워낙 그 분별망상에 끄달려 살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그 큰 거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그로 인한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뿌리 깊은 탐욕 같은 거, 자기도 모르게 박혀 있는 거, 집착하고 있는 거, 또는 그 어떤 경계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 화를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뭐 슬퍼한다든지, 아니면 공포를 느낀다든지, 그런 거, 그러면 그런 거가 해소되지 않음으로써는 아직까지 그 지혜가 밝지 못한 거, 어리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게, 이런 건 습이죠,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밝게 드러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개합 이후에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갖 분별 망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사적 열반이 우리가 방편이지만 이루어지는 건데, 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수십 년간 그 찌들어 있는 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아상,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거겠죠. 아집, 또는 뭐 탐욕, 자기도 모르게 박혀 있는 탐욕, 또는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거, 공포를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성내는 거, 자기가 옳다고 성내는 거, 거기에서 오는 어두움 측면, 밝지 못한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성품은 선정과 지혜, 이 성품은 깨달음의 성품은 원만 부족하다.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100%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10년 가지고도 안 되더라는 거죠. 거기에 항상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족감이 있어요. 분별심을 다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 탐진치를 다 못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아상을 다 못 벗어나고 탐진치를 다 못 벗어났다. 그 10년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 깊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그 무의식 중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라는 생각, 그다음에 두려움,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 같은 거, 자기도 모르게 박혀 있는 거, 또는 탐욕, 자기도 모르게 탐착하는 거, 또는 자기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생각, 또는 자기도 모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또는 여기에서 오는 안목의 부족함, 지혜의 덜 드러남. 이걸 이제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뭔가 부족감이에요, 부족감. 그러니까 뭔가 2% 부족감.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 완벽한 깨달음이 뭐냐? 결국 완벽하게 깨달아지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결국 그러니까 뭐냐 이거지. 그 완벽하게 깨달았다면 그게 뭐냐 이거죠. 이런 그 분별심. 음.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닫고 싶어. 뭐 정말 어 정말 이제 완벽한 깨달음을 이제 갈구하는 거죠. 완벽한 깨달음. 음.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뭔가 부족감을 느끼니까 그런 완벽한 깨달음을
갈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드막에서 이제 좋은 방편이 뭐냐면 서지장이 극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지장이 극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부족감을 느껴요. 그 알려고 하는 게 극복이 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좋은 방편이 뭐냐면 우리는 본래 깨달음은 완벽히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이게 좋은 방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건 망상이고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라는 게 거의 소멸돼야 되고 뭐 거의 100% 소멸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거의 흔적 없이 그러니까 비록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정도 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면 별 문제가 안 돼 뭐 이런 거 이 정도로 비록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완벽하게 깨닫고 싶다. 근데 이게 이제 부족감이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꼭. 왜냐하면 이런 부족감을 느끼니까 공부가 부족하다고 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죠. 결국 아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공부는 부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감을 느끼니까. 그게 비록 망상이라는 것을 머리로 안다 하더라도 실제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공부잖아요. 실제로, 말 그대로 실제로, 말하자면 부족감이 없이, 소위 말해서 원망부족한 법이 완벽히 드러났다라는 방편에 걸맞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아상이 소멸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소지장이 극복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심이 조복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가 알기는 하죠. 머리로는.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이해로는. 근데 실제로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안 되면 절대로 부족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죠. 그 부족감이 사라지는 공부가, 그거는 이제 습의 문제죠. 이치적으로는 다 됐는데, 습관적으로 그게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아직 안 고쳐진 거죠. 말하자면. 아직 분별망상 하는 그 뿌리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완전히 소멸돼서 이제 정말 법이 온전하게 다 드러날 때까지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 솔직한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부가 쭉 진행이 되고 이제 비로소 소지장이 극복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가 한 바퀴 돌았다. 일원상이 됐다. 아공복공이 됐다. 인후구망이 됐다. 반본환원이 됐다. 뭐 이렇게 방편으로 말할 수 있는 공부가 이제 한 바퀴 돌았다. 소지장이 극복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이것도 반드시 와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족감이 사라지고 소지장이 극복이 되고 소위 말해서 이론상이라고 하는 방편을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온다. 공부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두 바퀴 돌면 더 공부가 원만해지고 세 바퀴 돌면 더 강해지고 원만해지고 지혜가 더 밝아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궤도에 진입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공부가 끝났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걸림 없어지고 더 둥글둥글해지고 원만고족한 법이 더 밝게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공부가 끝났다 하는 건 생각이죠, 생각.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체험하면 너무 좋죠. 이런 거죠. 불이법 개합되면 체험하는 때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서지장 극복이 되면 불이법 개합 이후 서지장 극복이 되면 더 좋아요.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정말 공부가 완만해졌다. 끝났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공부가 완만해졌다 라고 하는 마음은 들어요. 공부가 이제 완만해졌다 이론상으로 이렇게 뭔가 부족감이 사라졌다. 부족감이 사라지는 게 이제 더 좋아요. 공부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안목도 더 밝아지죠. 소위 말해서 분별심을 저복했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족감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심심하지 않고 부족감이 없고 이제 밝고 모르는 게 없고 모르는 이 자리에서 모르는 게 없고 알 필요도 없고 100%다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개합 이후에 훨씬 더 좋죠. 부족감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족감이 없으니까 만족감이죠. 그게 만족감이죠. 원만하게 공부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